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일 날 상반기 결산으로 24, 25, 26주차 3주간에 걸친 내용들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쓰세요. 부동산 매수 적기, 매수 적기, 매수 적기, 매수 적기. 이런 말장난 재미없나요? 자, 뭐 부산 상반기의 분위기 뭐 이거 하나로 설명이 끝났지 않습니까? 미분양 폭증, 분위기 좋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좋지 않습니다. 매수 적기라는 말 왜 가지고 왔는지 매수 우위 지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창 때 최고 높았을 때는 이거 도대체 얼마죠? 88.1, 88.1. 그러면 최하단을 이게 항상 이 평균 지점에서 분위기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너무 좋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간. 모두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간입니다. 지금 24년 1분기 자료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었거든요. 그 자료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자리는 64.9, 48 너무 이거 과거에 만든 자료라 가지고요. 48은 아니고 한 55 정도까지 내려오면 뭐 매수하기에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 매수 적기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음, 사실상 이 기간 자료들 몇 가지 가지고 오면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중위 소득 자료 그리고 대출 금리 중위 아파트 가격 자 요것만 알면은 요 지수가 따다당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수는 알고 제가 소득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소득 부분을. 아무튼 소득이 기간이 제시한 대로 하면 이렇게 높은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중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서 가지고 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이거 중위 가격 아니다. 부산의 중위 가격 4억 3천 저거 아니다. 중위 가격 현재 어느 수준에 이르렀냐 하면요. 지금 한 2억 9천 정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50등 아파트 가격이 2억 9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매수 적기냐? 제가 요 매수 적기라고 써놓고 26년도쯤이다. 시작하는 시기는 25년쯤이다. 이건 이 자료 만든 지가 한 2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창 때 중위 가격이 최고 4억 3천까지 치솟았던 것이 가격이 40% 조정 받으면 야, 이게 베스트다. 이거 베스트다. 그럼 지금 현재 부산의 지점은 중위 아파트 기준으로요. 한 33% 정도 빠진 걸로 나오네요. 3억 이하 아파트 가격 많이 빠지는 거 근래에 보셨잖아요. 네,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2억 9천 수준인데 베스트로 산다. 베스트로 산다. 그러면 2억 6천 정도거든요. 근데 이 밑바닥에 발바닥 밑에 밑에 각질 부분에서 사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한 25년부터는 매수를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으로 요거 매수 적기 매수 음,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제 방송 계속 시청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거예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지금 아래쪽 골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고 이것이 멈췄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아직까지 내려가는 중이고 내려가는 구간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걸로 봅니다. 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니 반등했는 거 모르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요. 1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년 1월 달부터 한 23년 한 3월 달까지 네. 요때 바짝 반등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비싼 아파트 조금 건재하는 것도 있지만 중위 가격의 아파트 정도면 이전에 전저점 부분까지 거의 다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지금 현재 부산의 모습이거든요. 일부 요거 올랐는 거 고가의 아파트들 한 20% 정도는 건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80% 정도는 힘은 못 써요. 근데 뭐 부동산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떠드는 것을 보면은 마치 이게 80이고 이게 20인 것처럼 오르는 게 훨씬 많은 것처럼 떠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떠드는 사람만이 떠드는 거예요. 음. 자, 쿠팡 알리. 네, 링크 아시죠? 댓글창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아파트 개수 몇 개요? 네, 93만 개. 예, 꿈돌이. 예, 꿈돌이 대전 엑스포 93년도 93만 개.
그리고 부산의 인구는 매년 0.7%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안타까운 건 이 핵심 젊은 층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세대수는 부산의 세대수 157만. 아니,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예, 이게 2034년 되면 그때부터 세대수가 이제 감소하는 국면으로 가죠. 세대수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양상이 과거와는 다른 게 뭐냐면 2014년부터 대충 해보면은 세대수가 이런 식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막 증가해요. 이 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수는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증가 폭이 지금 이런 국면입니다. 예. 그리고 2034년이 되면 이것이 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해 먹으면 한탕 정도 더 해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실거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탕 해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의 투기심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크게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부산의 아파트 대구 물량 많아서 난리 난 그 대구가 견주어 봤을 때도 부산의 아파트가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부산 뭐 인접한 뭐 배후 도시들 경남부터 시작해서 뭐 울산까지 이렇게 쭉 생각해서 부산에 올 사람 천지다. 부산은 뭐 하러 갑니까? 자영업이 잘 돼서 갑니까? 뭐 공장이 많아서 갑니까? 충분히 이 배후 도시에서도 충분히 괜찮게 살 수 있다. 교통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부산의 아파트 모자라지 않는다. 또 뭐 누군가는 공급 부족론을 들고 와서 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10년간 공급했는 아파트 개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의 매물 개수는 광역시 중에서는 탑입니다. 100집 중에서 6집이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다. 타 광역시 대비 월등히 많이 팔려고 합니다. 네. 부산의 아파트 수는 1.67세대당 한 채씩 아파트가 있다. 자, 매수위지수 전국이 동조화되었다. 과거에 뭐 부산 많이 침체되었다. 그럼 부산으로 막 돈 보따리 들고 싸들고 갔겠지만 지금 가장 분위기가 핫한 곳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에요. 과거에는 부산으로 쏠려갔다면 이제 부산으로 쏠려가지 않아요. 그 돈이면 인천으로 가겠다. 네. 젊은 사람들은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도 오히려 서울, 인천, 경기 오히려 이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추세니까요. 아무튼 전국이 동조화되어 있는 가운데 부산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오를 때는 늦게까지 올랐다. 인천과 더불어서 부산이 오를 땐 늦게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반등하고 있지만 부산은 반등하고 있지 못하다. 부산 대구 꼬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상반기는 대구 뒤를 졸려 따라다니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고가 신축 아파트 그런 데 일부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은 거래량 폼 미쳤습니다. 부산도 폼 미쳤습니다. 610건. 근데 이 중에 40개가 LH죠. 그거 빼고 나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사실 여기 머무르는 거죠. 인천은 치고 올라가는데 부산은 못 치고 올라가더라. 지금 정책적으로 스트레스 DSR 연기도 해주고 2%대 주담대 금리도 있다고 꼬시고 1%대 신생아대 찔러 있다고 꼬시고 뭐 종부세도 폐기한다 그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집을 사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더라.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이게 사실 정책 자금이 한 50조 정도 투입되고 40조 정도 투입되고 일반 민간 자금이 한 10조 정도 들어가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정책 자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인즉슨 이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오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 근데도 님 혼자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시려고요?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부산 거래량 2200건대의 거래량 흐름을 지금 거의 한 4개월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 작년의 한계와 올해의 한계. 이 정책 자금이 투입됐을 때의 한계. 이 정책 자금 플러스 민간 자금 중에서도 주담대뿐만 아니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까지 무진장 땡겨오는 이런 시장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부산 사람들 빚 갚기 바빠요. 특히 이금융권 이런 것들 대출금리 비싸서 빚 갚기 바쁩니다.
매매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보니까 부산이 거래가 제일 안 되더라. 제일 안 되더라. 여전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집니다. 인천과 견주어 봤을 때도 대구와 견주어 봤을 때도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매매 거래량 가장 안 되는 게 부산의 현재 모습입니다. 전세는 그래도 조금 양호합니다. 전세 거래량은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이게 원래 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순환도 빠르고 막 집도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도 저도 아니죠. 부산이 참 어중간해졌습니다. 자, 매물 부산이 1위.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오히려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죠. 대구는 줄어드는 느낌이죠. 인천도 미세하게 줄어들죠. 나머지 다른 광역시들도 보면은 근래 대전이 조금 늘어나고요. 나머지들은 줄어드는 형국인데 부산은 매물도 막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분위기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이거 대구를 이길 것이다, 역전할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역전한 지 지금 한 두어 달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산이 인구 대비로도 많고 절대 숫자 자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뭐 가자를 외칠 때 외치더라도 지금은 가자를 외칠 때는 아닌 것 같다. 전세 매물 한동안 열심히 빠지다가 이것도 조금 덜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대구랑 역전될 것 같진 않아요. 대구가 1위, 2위, 부산 2위. 인천은 한번 빠지면 겁나게 빠지는데. 맞죠? 예. 인구 대비 이동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나 봅니다. 예, 과거에는 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이삿짐 차량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곤 했었는데 요즘엔 덜 보이긴 덜 보이죠. 예, 시청 감사합니다.